안녕하세요. 저는 문무태권도 도장 관장 차영찬입니다. 모든 일에는 신호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2009년 6월 15일 LP 가스 폭발로 전신 36% 깊은 3도 화상으로 이식수술 포함하여 10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마취가 덜 깬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환상의 섬에서 아름다운 여성들과 물놀이를 하던 꿈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기억이 없었는데 남들 다 타보는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없고 바다 구경 한번 해본 적 없던 나는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유치원을 다닐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야구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대구 시민운동장에 데려가시며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응원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야구에 자연스레 노출되었고 야구 선수의 꿈을 키우며 동네 친구들과 야구를 자주 하였는데 아버지가 삼성 라이온즈 리틀 야구단에 가입을 시켜주자 본격적으로 야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구 포지션 중에서도 공이 빨라 투수로 소질을 보였던 저는 지역 초등 감독님의 눈에 들어 중학교 진학 문제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하시면서 야구 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가 바로 야구 선수를 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6학년이었던 저는 늦게 야구를 시작해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야구를 포기하고 아버지가 하셨던 운동인 유도 선수로 중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선수로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던 만큼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운동하였고 유도 실력도 수준급이었으나 하지만 유도로 고등학교 진학에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고등학교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고 중학교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든다고 하셨고 당시 아버지랑 떨어져 어머니랑 살고 있었던 저는 가정 형편이 더 어려워져 어머니와 감독님의 상의한 끝에 고등학교를 레슬링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운동 능력이 좋았던 저는 레슬링 역시 잘해야 했지만 역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 유도와 레슬링은 기술이 비슷해 보이지만 잡기 싸움 자체가 달라 큰 차이를 느꼈고 도복의 잡기 싸움이 70% 가까이 되는 유도와 맨몸으로 하는 레슬링과는 다른 종목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사춘기까지 겹치면서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또한 레슬링으로 보내면서 미안한 마음이 크셨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을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로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의 꿈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꿈을 잃어버린 저는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보내다 친구들과 탈선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팠던 어머니는 수소문 끝에 저를 다시 유도 도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레슬링부에서 나와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던 조동희 교수님의 도움으로 고등학생의 나이지만 유도 교범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도를 가르쳤는데 그 도장은 낮에는 태권도를 저녁에는 유도를 하는 도장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에서 태권도 학과장으로 견임하셨던 조동희 교수님의 권유로 대학을 태권도로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는 태권도 시범단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잃었던 저는 다시 무엇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정이 불타올랐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2009년 6월 15일 결혼식 일주일을 남겨두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하객들은 결혼식장이 아닌 병원으로 병문안을 오게 되었고 병문안 온 사람들은 준준 환자실에서 하루 3번의 면회로 화상으로 온몸에 붕대를 갖고 있는 저를 보며 할 수 있는 말은 휴 하는 길고 긴 탄식과 한숨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도 정신이 혼미하고 얼굴이 심하게 퉁퉁 부어 눈이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누가 왔는지 알 수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면회를 거절하였고 화상의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화상으로 입원을 하고 첫 치료실에서 붕대를 풀고 칼로 상처 부위를 쭉 그으면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것인지 고통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도 이상의 화상은 신경도 다 타버려 아픔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상처 입은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거기에 거즈를 붙이고 다시 붕대를 감고를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치료실에서는 거즈를 하나하나 떼어낼 때마다
저의 비명 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고통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이며 달리기를 하다 운동장에 넘어져 거기에 거즈를 대고 그 거즈를 떼어낼 때 그 느낌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팔과 다리에 그 거즈 수십 개가, 아니 정말 당시에는 수백 개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며 그 거즈를 하나하나 떼어낼 때마다 정말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때 한 번씩 들어오는 진통제 덕에 그나마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치료실에서 나오면 한동안 진통제로 인하여 환각 증상으로 헛것이 보이는데 환청과 함께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통제의 약 기운이 사라져갈 때쯤 40도가 넘어가는 열이 오르며 침대가 들썩들썩거릴 정도로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식하기 전에 피부 위에 죽은 사체의 피부를 잠시 이식해 놓는데 이 피부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화상 입은 상처를 면도칼과 같은 것을 긁어내는데 정말 치료 과정 중 최고의 고통이었습니다. 끝이 안 보이던 치료 과정은 피부 이식 수술 후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식 수술이 끝나고 치료실에서 붕대를 풀어 수술이 잘 되었다는 다리를 먼저 보여주었는데, 영화에서 CG 효과로만 보던 다리, 빨간색의 육포와 같은 괴물 같은 다리를 보고 있자니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이어 손을 보여줬는데 손을 보자마자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헐크와 같은 손, 저 손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면서 이제는 끝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살아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일주일간 한마디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창밖을 봐도 주르륵 눈물만 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물샘이 문제가 생겼는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간 눈물만 흘리던 저에게 아내는 세상 사람들이 다 괴물 같다 해도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난 괜찮아. 얼른 재활하고 퇴원하자는 아내의 말에 위로가 되었는지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재활을 시작하며 피부를 새로 이식한 손과 팔은 굳어져 있었고, 주름을 만들려면 구부려지지 않는 손과 팔을 힘으로 구부려 살을 터뜨리고 터진 자리에 피가 나고 아물기를 반복해야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움직이고 잠시 멈추면 다시 굳어지고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아내와 어머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잘 마치고 퇴원을 한 저는 이제 세상의 편견과 컴플렉스 앞에서 또 한 번 고통을 이겨내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사고가 났을 때로 돌아가 보면 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분명 사고가 나기 전에 분명 사고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가난했던 가정 형편에 사회 초년생이 모아둔 돈 한 푼 없는 상황에서 아내와 연애 중에 아이가 생겼고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도시가스가 없는 비교적 저렴한 집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에 일주일 전 혼수용품을 다 준비해 놓고 출근을 하려 하는데 마침 얼마 전에 산 내비게이션이 태권 도장차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흔하지만 당시에는 유리창을 깨고 내비게이션을 절도해 가는 절도범이 있었을 만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비게이션을 신혼집에 두고 가려고 차를 신혼집으로 향하였습니다. 대문 앞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주인 아줌마가 대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순간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지나 현관문을 열었을 때 쎄 하는 소리가 부엌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여기까지 분명 저에게 주는 위험의 시그널들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런 것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알아차지 못했습니다. 분명 시그널들이 있었는데 가난한 환경에 준비되지 않아 도시가스가 아닌 LP가스로 신혼집을 차렸을 때는 가스 밸브가 마감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이 집은 이사 갈 때 가스 밸브를 자르고 마감을 하지 않았고, 이날 2층 주인집에서 가스 배달을 시켰는데 가스 배달부는 2층 집 밸브에 연결을 하지 않고 1층 신혼집의 밸브를 연결하고 가스를 틀고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가스는 3분의 2는 집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그것을 안 우리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가스업체 직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줌마가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그 아줌마의 표정에 초조한 모습이 역력했었는데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분명 모든 일에는 신호가 있는데요. 실패에도 시그널이 있지만 성공에도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러 뱃속 아기는 출산하여 처갓집에 함께 살게 되었고 통장에는 돈이 2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사고 전에 일했던 도장의 관장님께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얼굴 한참을 보시더니 너는 혐오감이 생겨서 이대로는 일할 수가 없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정말 슬펐습니다.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있을 때도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어머니가 자리를 비웠을 때 가슴 아픈 말도 많이 하셨는데 비록 눈을 못 들고 말은 못하지만 귀로는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상처를 주니 믿었던 마음은 배신감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입에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였고 아내 역시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우리 어떻게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선배 도장에서 60만 원의 월급을 받고 몇 달을 일하며 있었는데 대학 선배의 도움으로 지금의 태권도장을 2년 동안 할부로 갚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선배가 도장을 차려 일어서는데 도움을 많이 준 저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도장을 내주셨습니다. 2010년 10월 당시 15명의 인원으로 시작하여 조금씩 인원도 많이 모이고 2년 만에 할부금을 다 갚았고 2013년에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국 태권도장 경진대회에서 경영법 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대한태권도협회 강사가 되어 전국의 관장님들에게 태권도 강의를 하며 태권도장에 도움이 되고자 받은 사랑을 돌려주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한번 못 타보고 죽을 것 같았던 저는 생활의 사치를 줄이고 돈을 모아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통해 오로지 저만을 위한 시간, 가족들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일은 정해져 있지만 제삿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원칙을 세워놓고 저는 저를 위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면 여행에서 즐거웠던 순간을 영상으로 남기거나 SNS에 추억으로 남기곤 했는데 이번에는 리조트에서 하는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의 기회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야구선수와 유도선수의 꿈은 이루지 못하였지만 가장 즐겁게 운동했던 야구와 주짓수를 취미로 하여 현재는 야구 울산 투수 상관왕 타격 1위의 경험도 했었고 사회인 리그 13,000여 개 중에 6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좋은 실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짓수 역시 6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 정도로 열심히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소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똑같이 힘들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들이 주는 신호를 잘 파악하고 성공할 수 있는 신호들을 잘 이용하여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